네, 한 주간의 증시는 어떻게 이어질지 또 월요일에 전략을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은 증시에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승하다가도 또 한 번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장중에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점들을 체크해보고 시장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이번 주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제 선물 등락에 따라서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좌우되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초반은 중국의 규제 리스크 관련된 여진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 등락이 갈릴 것 같고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섹터들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에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주 초반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그리고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 두 가지 섹터의 운명이 각각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급격하게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 하락했던 부분은 지난주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중국의 규제 관련된 부분이 파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은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서는 이번에 사교육이나 플랫폼 관련돼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부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대전환 시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체제 전반적으로 크게 바뀌는 한 획이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다소 가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시점은 역시 서방,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나 유럽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내부적인 시각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중국의 내부적인 시각이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중국의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커다란 변화는 중국 정부의 뉘앙스 변화인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두 가지의 지금 과시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투자기관들, 우리로 치면 증권회사, 은행 관련되어 있는 각 장들을 모두 소집해서 이번 증시에 대한 폭락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추가 규제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전부 소집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오라라는 교보성 메시지를 준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본다면 적어도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확장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를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플랫폼 기업에 관련돼 있는 자전거력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제재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마도 이번 주 초반을 지나면서 중국 규제 관련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 관련된 기업과 일부 이제 사교육 관련된 업체에서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이 파장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미치냐인데 직접적인 파장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ETF, 특히 항생테크를 비롯해서 홍콩 쪽에 걸쳐 있는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그다음 중국 관련 있는 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응일 건데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출렁거릴 때 추가 매수하시는 기회로 좀 보시고 다만 ETF 관련된 부분은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하락 기간 중에 절반 정도의 물량을 청산, 나머지 절반은 플랫폼 기업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같이 밀려서 내려온 다른 섹터 종목들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은 유지하되 포트의 일부 포트를 일부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계속해서 여전히 나오고 오늘 장중 등락을 보더라도 중국이 하락 출발할 때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다시 하락 전환, 중국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 다시 우리도 상승 전환, 거의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등락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런 현상은 지금 이제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초반이 지나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고점권에서 일정 부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강한 모습이고 특히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IT 섹터들이 동시에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6일에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예상이 한 78만 8천 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충족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예상치는 이제 5.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멀어지거나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증시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다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갈릴 수 있는데 이 고용지표가 예를 들어서 잘 나오더라도 테이퍼링 압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증시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에는 증시의 지금 이제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6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아마 단기 등락이 갈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아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경계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변동성에 따라서 이번 증시가 계속 바뀝니다.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무려 13,000계약에 이르는 선물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만계약을 환매하면서 거의 지금 현재 선물에서 동시 만기 때나 나올 만한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이 지금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칭 부르는 웹도덕 현상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웹도덕 현상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마도 8월 초 정도까지일 것 같고요. 이번 휴가철이 끝나면 주식 쪽에서 본격적인 액팅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잘 넘기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하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부정적인 악재가 정점을 이룰 때 시장은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삼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발표 좀 기다려보면서 잘 살펴보면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시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이제 미국의 몇 가지 종목을 잠깐 좀 보면 지난 6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고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재 급등락에 따라서 시장이 일부 좀 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IT 종목이냐 IT 성장 종목 혹은 경기 관련 있는 종목이냐 이분법 시각을 그 전에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2월달 이후에 좀 고착화된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분법보다는 실적이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좋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확장되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어떤 IT 성장주냐 혹은 경기 관련주냐 나는 이분법보다는 어느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느냐 펀더멘탈적으로 레벨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주 초반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눌려질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뉴코어라고 우리로 치면 포스코 같은 종목인데요. 철강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지금 현재 6월달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거의 V자인 반등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자재 급락 이후에 거의 V자인 반등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미국 시장은 이제 직전 고점에 거의 다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철강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되는 철강 종목들은 대부분 위치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 위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들은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다른 한 종목을 보면 DR 호턴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미국의 건설주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보시면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제 V자 형태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IT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건설과 같은 기초 확장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철강 업종 차트입니다. 철강 업종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5월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닥권에서 잘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특히 이제 7월달 넘어오면서 2분기 실적이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강 업종들을 본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급락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포스코가 2조 2천억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번 주 초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초반에 경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자재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 초반에 좀 눌릴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구간을 좀 활용해서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시키거나 추가로 매수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경기 관련된 이런 철강과 기계 건설 자재 섹터들은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수급이 다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장기 유치 금리가 지난번 급락 이후에 1.1%대에서 1.3% 이 사이를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점진적인 상승 형태로 좀 간다면 인플레이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초에 이 종목들이 지난 실적 시즌 반등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 한번 추가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주 초반 조정을 받는 철강, 기계, 건설 쪽의 흐름을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철강주들 좀 살펴보자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철강, 기계, 은행, 반도체까지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으로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략은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번 주 초반에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은 포스코나 두산바켓 경기 관련되어 있는 확장된 종목들이 좀 눌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눌림 구간을 만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두산바켓이나 포스코 그리고 건설 자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번 눌림목이 아마도 8월 초에 형성되는 눌림목이 최근 중기 바닥을 형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스코를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고점을 5월 달에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좀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의 수급이 바뀌는 시점을 좀 보시면은 최근 이제 1개월에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포스코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을 때는 단기 매물 압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1개월 동안 포스코는 외국인들이 한 6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한 18만 주 여주 매수를 하면서 포스코가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면 적지 않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이나 기관은 이런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실적에 대한 논란이 2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2분기 경기 정점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경기 정점론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이 나올 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월, 7월 수출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생산 관련 있는 지표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2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뀌는 쪽이 결국은 3분기, 4분기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최강한 기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은행 업종들도 지금 보시면은 개수에서 단기 부침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가 조금씩 밀리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향을 좀 받고 특히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조금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우리가 이전에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올 때 인플레이션 수혜주 혹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증권이나 보험을 매수하기는 업종 자체의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상으로 어렵다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은행 업종은 여기서 계속해서 들락날락 고점과 저점을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 일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쨌든 경기는 확장이 되는 테이퍼링은 진행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 고비마다 금리 인상 시기로 가는 그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수혜주를 어느 정도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장기적인 포트를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 하나인 은행업종을 일정 부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요 구간에서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주 초반에 철강이나 기계, 은행업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관점에서 매수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업종이 IT 업종입니다. IT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 IT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장기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랑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현재 7만원대, 8만원대 회복을 못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4% 가까운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들, IT 종목들이 최근에는 반등을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 IT 종목들에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류가 있었다면 테크 관련된 종목 반도체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래량들을 만들면서 잡아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서 확장되는 시기로 간다면 IT 성장주나 경기 관련된 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1월달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반등권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IT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기의 정점론과 또 일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반등을 느껴주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현재 경기 확장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AMD를 비롯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물론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고전을 겪는다면 반도체 관련되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은 후공정 쪽으로 후공정의 장비 혹은 테스트 업체 혹은 패키징 업체 쪽으로
주목해서 이번 주에 보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역시 IT 소재와 관련된 쪽은 여전히 꾸준히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기 관련 있는 철강 기계, 은행 쪽에 단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단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IT 업종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관련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IT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 쪽으로 좀 추격해서 보신다면은 이번 주 전략은 좀 잘 세울 수 있다. 전략 호강의 형태로 좀 보시고 시장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아마도 악재가 쏟아지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이런 뉴스가 정점에 달할 때가 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수 있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시기에 시장은 바닥이 형성됩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매수해야 될 부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